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 리뷰입니다. 저는 영화를 볼 때 주인공들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지만 동시에 영화를 보는 저의 의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생각하며 영화를 감상하곤 합니다. 이것은 정신분석에서 활용하는 자유연상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정신분석 치료를 발명한 프로이트가 탄생시킨 치료기법으로 규율이나 논리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이야기하도록 하여 무심결에 떠오른 연상들의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찾아 해결하기 위한 기법입니다. 저는 헤어질 결심을 볼 때도 제작자의 의도나 정답을 맞추려고 하지 않고 제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영화를 감상했습니다. 영화가 제시하는 정답과 제 감상이 다를 수 있지만 자유연상을 하며 영화를 감상하면 저라는 사람의 개성이 녹아든 저만의 감상을 할 수 있어 더욱 풍성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꼭 정신과 의사의 관점으로 사람을 진단하기 위해 영화를 봐야만 재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제 리뷰를 보며 자기만의 방식으로 영화를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은 헤어질 결심에 대한 저의 자유연상을 들으며 영화에 대한 자유로운 감상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고. 이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스포일러입니다. 자유로운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며 감상평을 하였기에 어느 타이밍에 스포일러가 나올지 모릅니다. 이 영화에 나온 여러 행동들, 불륜, 이해관계 침범, 조력 자살을 긍정하는 것이 아닌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느꼈던 감정을 추측하였습니다. 자, 그럼 완전한 몰입 상태에서 자유연상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잠시 후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헤어질 결심이 개봉한 비슷한 시기에 박해일 배우의 또 다른 영화 한산이 개봉하여 화제였습니다. 실제로 박해일 배우가 출연한다는 공통점 때문에 조선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라는 밈도 탄생했습니다. 저는 한산을 먼저 보고 헤어질 결심을 봤는데 영화 초반부에 이순신 장군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힘들고 무서워도 수사를 위해 산을 묵묵히 올라가는 답답하리만큼 우직하고 원칙적인 모습. 서해 유성룡이 징비록에서 이순신에 대해 평하길 이순신은 말과 웃음이 적었고 용모는 단아했으며 항상 몸과 마음을 닦아 선비 같았다 라고 하였는데 무신이라기엔 선비 같은 용모의 이순신 장군님과 형사라고 하기엔 단정한 용모의 해준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멋있어 보였습니다. 아참 해군 출신인 것도 똑같네요. 영화는 숫자 2를 연상시키는 대칭적 구도가 많이 보였습니다. 해준과 설해, 형사와 피의자, 산과 바다, 부산과 이포. 그런데 저는 숫자 2를 떠올리게 될 때마다 숨겨진 세 번째의 장치는 없는지, 숫자 3의 구도는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완벽하게 구도를 3등분하는 세 가지의 조합은 없었지만 영화에서는 대응되어 보이는 두 개의 조합과 두 가지와는 공통점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변형된 한 개의 2+1 조합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대립되는 두 가지가 아닌 정반합의 조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1 조합 그 첫 번째는 설해의 남자들입니다. 영화에서 살해되는 두 명의 남편들을 통해 둘의 대칭적 구도에 주목하게 되지만 사실 설해의 남자에는 해준도 있었죠. 세 남자들을 보며 빅토르 위고의 소설 파리의 노틀담이 생각났습니다. 파리의 노틀담에 나오는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는 매우 아름답지만 파리의 사람들은 집시를 이방인으로 여기며 그녀를 차별합니다. 설해 또한 미리국하여 들어온 한국 사회의 이방인입니다. 그녀를 배려하며 수사를 하던 해주는 역차별을 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에스메랄다는 거짓된 사랑을 보인 두 명의 남자와 진정한 사랑을 보인 한 명의 남자를 만납니다. 거짓된 사랑을 보인 두 명의 남자는 신부와 근위 대장이고 파리 사회가 인정하는 어엿한 직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에스메랄다는 진실로 사랑했던 한 명의 남자는 꼽축 화지보도였는데요. 장애 때문에 사회에서 차별을 당하는
어찌 보면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헤어질 결심의 두 남편도 사회가 인정하는 정당한 혼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설애는 사랑으로 맺어져야 할 혼인은 두 명의 남자들과 하지만 설애와 혼인한 두 남자들은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혼인으로 맺어지지 않은 해준만이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파리의 노틀담에서는 거짓 사랑한 두 남자가 에스메랄다를 죽게 만들고 진실된 사랑을 한 콰지모도가 죽어서까지 에스메랄다를 지켰습니다. 헤어질 결심의 설애는 거짓된 사랑을 한 두 남편의 목숨을 앗아가지만 해준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립니다. 해준이 설애를 몸이 꼿꼿해서 좋아했다고 하는 것도 어쩐지 꼽추 콰지모도의 사랑이 생각났습니다. 2+1 조합 두 번째는 어휘입니다. 영화에서 주인공 강은의 언어적 장벽은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주요한 장치로 작용합니다. 한국 단어를 잘 몰라 말뜻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중국어로 말한 이야기를 번역 앱을 통해 듣기도 합니다. 이때 분명 한국어인데 잘 쓰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되어 듣는 한국인 관객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대사들이 있었는데요. 마침내, 단일한, 그리고 붕괴입니다. 마침내와 단일한은 설애의 대사이고 부사와 형용사, 즉 꾸며주는 말입니다. 부사와 형용사를 사용하게 되면 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만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다른 일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 특성에 주목하게 되고 특성에 주목하게 되면 그것은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설애는 남들이 쉽게 지나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고요. 해주는 설애의 낯선 표현들을 통해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설애의 어휘 선택이 분명히 한국 사람에게도 어색한 표현이지만 저보다 한국말 잘하시네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한국말을 통해 의미 부여를 하는 행위에 대해 해준이 그동안 무신경했다는 뜻으로 해준이 그동안 몰랐던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었던 것이죠. 붕괴는 해준의 대사에서 나온 표현인데 명사, 즉 본질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붕괴되었다는 표현을 사람을 대상으로는 잘 쓰지 않습니다. 멘붕, 멘탈 붕괴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 표현도 멘탈, 즉 마음이 무너졌다고 쓰이고 삶이 무너졌다는 표현도 있지만 이때도 붕괴라는 단어보단 무너지다, 부서지다, 깨지다 등 동사로 자주 표현됩니다. 삶과 마음, 물론 인간에게 핵심적인 요소이고 이것이 붕괴될 수는 있겠지만 인간 자체가 붕괴되었다, 무너졌다고 하는 표현은 드문데요. 해주는 본질을 보려 하고 그것을 정의하고자 하는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삶이나 마음이 무너졌다고 하는 대신 나는요 완전히 붕괴됐어요 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설애는 붕괴라는 단어를 찾아보고 알 수 없는 표정을 짓는데 해준의 말을 통해 자부심과 원칙, 긍지가 손상되어 버린 해준의 상처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남자들과 어휘 외에도 2+1의 구도를 가진 요소들이 많았는데 각각의 항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에 나타나는 지형은 산과 바다 두 가지입니다. 영화에서 해주는 갈색, 설애는 푸른 계열의 색채로 표현되는데 바다를 좋아한다는 설애는 바다의 해파리 심상을 이용해 해준을 재워주는 장면이 있고 그래서인지 바다가 설애의 상징으로 생각되고 그에 대응하여 산은 해준의 상징으로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영화 포스터에도 해준의 배경에 산이, 설애의 배경에 바다가 있습니다. 저는 산과 바다를 인물에 대응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 지형에 대응해 보았습니다. 바다의 여러 특성 중 영화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특징은 깊이입니다. 바다는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진 곳입니다. 주인공들이 깊은 바닷속을 처음 언급하는 장면은 수면 훈련 때인데요. 깊고 깊은 바다로 내려가는 것이 무의식으로 접근하는 과정과 닮았다고 생각됩니다. 무의식으로 향할수록 생각도, 감정도, 자아도 흐릿해지고 무의식을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잠을 향해 다가가게 됩니다. 바다의 깊음이 언급되는 또 다른 장면은 바로 해준이 폰을 바다에 버리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깊은 바다에 폰을 버리라는 이야기는 증거를 은닉해서 안전해지라는 뜻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설혜의 범죄가 들키지 않고 설혜가 안전해지길 바라는 마음뿐이었다면 그 다음에 여길 떠나라든지 핸드폰 번호를 바꾸라고 말했을 법도 한데 아무도 못 보게 하라는 말을 하며 대화가 끝납니다. 기도수 살인사건의 범행 증거인 이 폰은 혜준의 붕괴라는 사건의 결정적 증거품입니다. 혜준은 기도수 살인의 증거이자 자신을 붕괴시킨 증거를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데 이 아무도에는 설혜와 혜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설혜와 혜준의 의식이 닿지 않는 무의식 속에 자신의 붕괴와 수치심, 그리고 둘의 사랑을 묻으라고 한 것입니다. 나중에 설혜 또한 혜준에게 임호신의 핸드폰을 더 깊은 바다에 버리라고 하지요. 바다를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었던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릴 때 무의식의 세계에 빠져들어 깊이 잠드는 경험을 하고 그 사랑을 끝낼 때 깊은 무의식 속으로 사랑의 증거를 묻어둡니다. 바다가 깊이를 가졌다면 산은 높이를 가졌습니다. 올라가면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 중력을 거슬러 힘을 주어 올라가야 합니다. 바위처럼 단단하고 무겁습니다. 산은 설혜를 학대한 기도수가 좋아하고 찾는 공간, 가혹 행위자의 공간입니다. 또 그 기도수가 죽음을 맞이하는 처벌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높은 곳을 무서워하는 설혜에게 산은 학대와 처벌, 두려움의 공간입니다. 설혜에게 또한 산은 사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엄마에게 호미산이 외할아버지의 산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법적으로 설혜가 호미산을 소유할 수는 없지만 호미산은 외할아버지의 산이자 설혜의 산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설혜는 산에 대해서 되찾아야 할 곳, 찾아가야 할 곳이라는 일종의 사명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은 처벌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사명의 공간이고 하늘과 가장 높이 닿아 있으며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고 아래로 향하는 본능적인 힘과는 반대의 힘이 필요한 곳. 산은 초자아를 의미합니다. 초자아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도덕과 양심을 일깨워주는 존재로 초자아가 적당히 기능하면 사람은 양심적으로 살고 사명감을 가지며 살지만 초자아가 너무 엄격하고 가학적이면 죄책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며 살게 됩니다. 세 번째 지형은 땅입니다. 영화 속 등장인물들은 땅 위에 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으며 일상적인 일은 대부분 바다도 산도 아닌 땅 위에서 일어납니다. 땅은 산과도 바다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자아의 엄격함과 무의식 속 이드의 변화무쌍한 욕동을 조율하고 일상이 유지되도록 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땅은 내가 나 자신이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존재, 즉 자아를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의 서사는 산에서 시작해서 바다로 끝납니다. 물길이 산에서 시작되어 바다로 흘러가듯 영화 또한 그렇게 흘러갔는데 설혜는 바다와 의식이 맞닿는 곳에서 슬픔처럼 덮쳐오는 파도에 의해 땅에 감싸여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양심의 가책도 아닌 그리고 무의식의 욕망도 아닌 본인 자아의 온전한 선택에 의한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설혜는 한국말이 서툴지만 한국어로 된 드라마를 즐겨보며 그 대사들을 따라합니다. 대사들 중에 인상 깊었던 대사는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였는데요. 설혜의 두 번째 남편이 살해당했을 때 현장을 둘러본 혜주는 설혜에 대한 분노를 느꼈고 마침 현장 근처 바닷가에 서 있는 설혜를 발견하고 다가가 말을 겁니다. 설혜는 뒤돌아선 채 그가 이러려고 이포에 왔냐고 할 텐데 뭐라고 할까 라며 고민했습니다. 설혜는 혜준의 얼굴을 보기 직전까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혜준이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라고 하는 순간 설혜는 드라마 속에서 보았던 대사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대사는 드라마 속에서 참 잔인도 하다는 말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설에는 드라마에서 다른 대사들을 인용하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설애가 드라마에서 활용했던 다른 대사들은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설애가 동시에 따라했던 대사들이었습니다. 적절한 상황이 오면 활용하려고 연습을 했던 대사들이죠.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라는 대사가 드라마 속에서 나올 때 설애는 이 대사를 연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혜준의 말을 듣고 이 대사를 내뱉었습니다. 연습했던 상황이 아니고 준비했던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설애는 혜준의 표정과 분위기와 말투를 보고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이 말을 해야 할 때라는 걸 알아차린 겁니다. 참 잔인도 하다는 말에 대한 대답을 말이에요. 혜준의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라는 말이 설애에게는 날 그렇게 붕괴시켜 놓고 날 무너뜨려 놓고 왜 또 나를 무너뜨리려 하니? 나는 네가 필요하면 붕괴시켜도 되는 사람이야? 나 네가 그때 상처 줬을 때 나 아팠어. 지금도 생각하면 아프다고. 너 왜 이렇게 잔인해? 라고 느껴졌을 겁니다. 1초 전까지만 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던 그녀가 엉겁결에 드라마 속 대사를 하며 울먹였던 이유는 머릿속으로만 재회를 그려오다 실제 혜준과의 재회를 경험하며 혜준의 상처를 보다 생생하게 느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영화를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의미와 표현이 영화 후반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영화 초반에서부터 혜준이 반한 것이 너무 보였는데 왜 그 표현을 듣고서야 설애가 사랑을 깨달은 건지 궁금했어요. 오래 생각해 보았는데 반하다와 좋아하다, 사랑하다의 의미 차이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혜준이 반했을 때 혜준은 예쁘다는 말을 하였었고 설애는 그 말을 중국어로 해보라고 요구하고 혜준의 중국어를 듣고 웃음 짓습니다. 반할 때에는 그 매력에 대한 이유가 필요하고 번역이 필요합니다. 좋아한다는 말을 혜준이 직접 하는 장면은 없지만 그 이유에 대해 혜준이 설명하고 싶어하고 결국은 혜준이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말은 번역도 이유도 붙이지 않았지만 설애는 혜준의 말을 사랑한다는 말로 알아듣습니다. 사랑에는 번역도, 이유도, 심지어는 직접적인 표현도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하다와 좋아하다, 사랑하다의 소통의 차이를 두었다는 걸 깨달으니 영화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폰은 바다에 버려요. 깊은 데 빠뜨려서 아무도 못 찾게 해요. 이 말을 왜 사랑한다는 말로 알아들었을까요? 설애는 한국말의 표현 대신 그 이면의 의미를 이해하는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마침내 같은 단어를 생소한 맥락에 사용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라는 말을 참 잔인도 하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혜준의 사랑을 깨달은 시점은 설애가 붕괴의 단어를 찾아본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붕괴란 단어 뜻을 모르고 혜준의 말을 들었을 때는 설애는 혜준이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고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해 핸드폰을 건네고 나가버린 것이라고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붕괴란 단어 뜻을 읽어보고 설애는 슬픈 표정을 짓습니다. 혜준은 설애에 대한 감정 때문에 자신이 무너지고 깨어진 것을 인지하지만 설애에게 그 책임을 모두 돌린 것이 아닙니다. 설애에 대한 감정으로 여자에 미쳐서 수사를 망친 것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혜준은 자신이 자기 선택 때문에 내부로부터 붕괴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폰을 바다에 버리고 찾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비록 설애가 자신을 속였지만 수사를 종결시킨 책임은 자신에게 있고 지금의 쓰라린 감정은 자기가 안고 갈 감정이니 나는 내 감정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 당신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겠다. 그러니 이 사랑의 증거를 묻어둬라. 난 아무 말 않고 떠나겠다. 나에게 죄책감도 느끼지 말고 자유로워져라.
아마 설애는 이때 평생 처음으로 사랑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너질지언정 자신의 감정을 감내하고 상대에게는 자유로움을 선사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감정이라고. 기도수가 불쌍한 자신을 위해 울어준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했고, 여자를 위해 죽음보다 싫어하는 감옥을 가길 선택한 것이 사랑이라 생각했지만, 사랑은 동정이나 집착이 아닌 자기를 버려 자유로움을 선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설애의 내면에서 혜준의 사랑을 깨달음과 동시에 엄마의 사랑도 깨닫는 일이 일어났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설애의 엄마는 설애에게 조력 자살을 요구하고 설애는 이를 도왔습니다. 엄마의 청을 들어주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엄마가 생을 져버리면서 나를 같이 버렸다는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엄마 위해서 간호사까지 됐잖아. 근데 엄마는 내가 간호사인 걸 이용해서 죽여달라고 하네? 나를 버리고 죽고 싶을 만큼 아픈 거야? 그 결정하는데 내 생각 얼마나 한 거야?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래? 혜준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며 엄마는 죽음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종말시킬지언정 자신에게서 설애를 자유롭게 해주려는 사랑의 선택을 한 것이었고, 설애는 비로소 엄마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영화의 제목이 헤어질 결심인 이유는 영화 속 헤어짐은 사랑이 끝났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을 위한 마침표를 찍는 행동이었고, 자기 자신을 버린다는 행동이 동반되기에 결심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혜주는 설애에게 폰을 버리라고 할 때 헤어질 결심을 통해 사랑을 완성시켰고, 설애의 엄마는 헤어질 결심을 하고 스스로의 죽음을 통해 사랑을 완성시키며, 두 사람의 사랑을 깨달은 설애 또한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 혜준을 자유롭게 하려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연상을 하며 헤어질 결심을 리뷰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